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이 가운데 군사 관련 소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있었던 군사 관련 행사에 중국이 참석해 세계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거리에 파괴된 러시아군 탱크와 병력 수공 차량이 전시됐습니다. 8월 24일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군의 무기와 장비를 전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전시된 러시아군 탱크에 올라타기도 했고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전시물들을 바라보며 현실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뉴스가 일본에서 탑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북방 영토는 일본 영토라고 확인하는 결의 채택.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일본의 통치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같은 날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에도 쿠릴 열도의 영토적 지위를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에 있는 섬들로 현재 러시아가 실질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가운데 열도 남단에 있는 4개 섬을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했고 이것을 이용해 군비 증강을 주장해왔습니다. 동시에 북방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이런 발표는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는 고마운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국과 적대적 관계의 나라가 독도는 일본 영토다 라고 주장하며 일본을 지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지지해줘서 고맙다와 전쟁에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는 행위다 2가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 일본은 외국에 대한 발신이 너무 약하다.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런 발언과 행동을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어쨌든 외교도 외무성도 영토 문제와 중국에 너무 신경을 써서 어느새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렸다. 타케시마는 탈환해도 된다. 일본 고유의 영토니까. 하지만 시료 지배되어 지금 탈환 작전을 실행한다면 일본의 선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나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방 영토, 타케시마, 센카쿠는 선인들의 지혜라 할 수 있지만 유물이기도 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일본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뿐 젤렌스키는 북방 영토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뉴스 언뜻 보면 일본에게 있어서 기쁜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은 일본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 러시아의 국동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시베리아 원이 중요하다고 장관이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견제인가? 우와, 말려들겠네. 러시아 침공을 둘러싸고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바라는 동시에 대러시아에서 공동전선을 펴도록 일본에게 재촉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이상하네. 이거 하려면 조지아에 뺏긴 영토를 지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일본의 북방 영토일까? 지원금 보내라는 건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중국에서는 탈영병 관리가 세계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인도군에 귀순하거나 항복할 경우 스마트 센서 팔찌로 병사 폭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15일 중국군 일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병사들에게 스마트 감지 및 폭발 팔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팔찌 착용의 목적은 GPS로 병사들을 감시하고 전투 중 인도 군대로 망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인도 측으로 귀순하거나 항복할 경우 원격으로 팔찌를 폭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병사들은 인도군과의 전투를 꺼리고 있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나온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중국은 러시아가 개최한 군사행사에서 세계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계속되는 중 전차의 바이애슬론 경기 대회를 개최, 성능 PR도 러시아. 지난 8월 러시아에서는 전차 바이애슬론 챔피언십 경기가 열렸습니다. 일명 탱크 바이애슬론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는 일반 바이애슬론 경기처럼 탱크 기동 및 주포, 기관총 사격 등을 하는 대회입니다. 2013년 처음 개최된 이 경기는 매년 러시아 모스크바 교외에서 진행되며 올해는 19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37개국에서 27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탱크 바이애슬론은 러시아가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공평한 경쟁을 위해 모든 국가가 러시아제 탱크인 T-72B3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회가 처음 열리던 2013년부터 러시아가 제공하는 탱크가 아닌 자국의 96식 탱크를 쓰겠다고 우겼고 매회 자국의 96식 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올림픽에서 자국 무기 판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이 경기에서 자국 무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대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대회를 통해서 중국은 자국의 무기를 적극 홍보했고 적지 않은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란 등은 중국제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제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들은 정치 탄압, 엄청난 부패, 민족 청소 등 인권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탱크는 세계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앞서 언급한 96B 탱크로 빠르게 기동하다가 앞쪽 보기륜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양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탱크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을 그대로 마신 중국 병사가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지에서 앞서 달리던 중국의 96B 탱크가 뒤따라오는 러시아의 T-72B3에 맥없이 따라잡히는가 하면 대회에서 정차 후 초탄 발사까지 평균 5에서 6초가 걸리는데 중국은 9초나 걸리는 등 여러 가지 허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회이다 보니까 참가자가 긴장해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정비의 미비 등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한 탓인지 작년 대회에 출전한 이란 팀은 엔진열을 식히기 위한 셔터를 여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 결국 경기 도중 급히 엔진열을 식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허점을 보여준 중국이라도 대회 우승을 하기도 하고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명분과 병사들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병사들은 전쟁을 꺼려하고 있고 이것을 두려워한 중국군은 병사들에게 폭탄 팔찌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투에 투입된 탱크의 절반 이상을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통해서 전투 장비를 보급받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